그동안 좀 힘드셨어도 이제 한 질문은 꼭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래프가 일단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윙크를 바탕으로 얘를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볼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렇게 지금 x축이랑 y축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지문에 이 단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자량이랑 결합 에너지 여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둘의 어떤 관계가 본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기는 독서 지문은 먼저 안 봐도 되지만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x축, y축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문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니까. 원자량, 결합 에너지 이들의 어떤 관계 그거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비례 반비례 관계 그런 거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거 뭐할수록 뭐마다 뭐하면 뭐마다 이제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라는데 한 1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좀 느긋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길지 않은 거 보면 어려운 척하지만 어렵지 않은 지문일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8번만 보시면 되겠죠. 8번만.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확실히 문화가 좀 어려워하고 독서는 이제 훈련이 많이 돼서 네. 좀 간단하게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어떤 관계들 또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런 사고에 좀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과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또 잘 푸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합쳐진 것은 핵 반응이 난다. 자, 핵 반응의 과정에서 되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하며 이 반응 후에는 질량의 총합이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관계식 따라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핵반응 중 두 개 이상의 원자핵이 충돌하여 반응 전과는 다른 원자핵이 합성되는 반응을 자, 핵융합이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일반적인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자, 핵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어집니다. 둘 이상의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하면서 자,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양성인 양성자들과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전을 띈다. 자, 뭔가 이제 문과인 저도 이 정도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전원을 띤 입자들 간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적 청력. 자, 그쵸? 청력이라는 용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밀어내는 거. 청력이 작용하므로 자, 원자핵들을 충돌시키기에는 전기적 청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력이 필요하다. 속력. 자,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중성자가 하나인 중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두 개인 삼중수소 원자핵이 이용할 때 중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청력을 이겨내려면 속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수월하게 가실 것 같고 키워드만 잘 체크하셨으면 되겠죠. 자, 만약 원자핵들이 근접해 있다면 자, 이제 또 뭐뭐 있다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들 원자핵은 강한 핵력에 의해 상호 결합한다. 이제 여기 또 체크 정도 해주시고 강한 핵력이란 양성자나 중성자 등 핵자들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정도 단어는 알 거 아니에요. 인력, 철력은, 청력은. 자, 원자핵 속의 양성자들 간에 전기적 청력이 작용하는데 자, 그럼에도 핵자들이 뭉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 여기 이제 강한 핵력. 이제 잡아당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또 이어지겠네요.
자, 강한 핵력은 중성자들마저 속박함으로 전하의 종료와 무관한 힘이다. 자, 그런데 또 한번 트네요. 강한 핵력은 자, 원자에게 직경 정도인 약 10 마이너스 13 이내에서만 작용하고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급격히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면 이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치 잘 체크해 주시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핵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원자핵들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도달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내에 해야 되니까 매우 근접해야 된다. 자, 원자핵의 속력이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면 원자핵들은 정기적 청력에 의해 밀려나고 핵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제 속력에 대한 언급.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여기 거리까지 정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 핵력 얘기, 거리 얘기, 그 정도. 다시 한번 속력 얘기. 자, 계속 따로 메모하지 않아도 이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수월했습니다. 결국 핵융합을 일으키는 필요한 일은 원자 핵들 간의 충돌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맞죠? 앞에서 나왔던 거. 자, 이를 위해 고온 고압. 자, 이렇게 충돌과 관련된 거네요. 플라즈마 상태. 자, 이렇게. 자, 플라즈마 상태란, 그러니까 이런 글은 확실히 쉽죠, 여러분. 뭐뭐란 뭐뭐다 이러면 사실 되게 글이 수월하게 느껴져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맞죠? 자, 전자들이 분리된 채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 원자에서 전자들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전자들 간의 전기적 청력이나 원자들 간의 화학적인 반응인 원자의 충돌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적 반응, 그다음에 전기적 청력 이런 것들이 저해한다. 자,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핵들 가속시켜 충분한 속력 한번 나오죠. 자, 어떠록 하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자, 그런 점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태양을 비롯한 항성들이다.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 핵 간의 충돌이 원활하게 일어나 헬륨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도 이런 게 언급돼 있으니까 또 이제 이거 또 놓쳤으면 또 괜히 갑자기 안 보여서 좀 헤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은 괜찮았을 것 같고, 자, 항성 내부에서 수소는 항상 플라즈마 상태에 있고 수소 원자는 고온, 고압인 주변 환경부터 열 에너지를 전달받아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핵융합 잘 일어난다, 충돌 잘 일어난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갈리는 거죠. 사실 이제 한편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핵융합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원자핵은 융합의 원자핵보다 융합적으로 무겁다. 원자핵 간의 결합에 의해 양성자에서 중성자를 통한 원자핵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제 원자량 이거 아까 이제 우리 그래프에서 봤던 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핵에서 자, 핵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또 결합 에너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자,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또 뭐뭐 할수록 안정되어 있다 해서 이거 하나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표시 잘 해주시고, 자, 핵융합은 비교적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는, 잘 봐야 돼요. 안정 상태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발열 반응.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그렇게. 자, 발열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융합 전후의 결합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또 나오네요. 결합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이제 포인트 딱 중요하다. 자,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반응 전보다 작아지는 경우 흡열.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흡열 반응. 그리고 여기 써 있네요. 아예 대놓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열 반응, 이건 이제 안정된 상태, 안정되어지는 상태, 되어지는 상태, 되어지는 말이 좀 이상하다. 안정된 상태로 할까요? 안정되어진 상태로 그냥 하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흡열, 이제 불안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거 좀 잘 봐주셨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안정된 상태다. 클수록 안정이다. 이렇게.
그거까지 잘 연결 지으시면 문제는 잘 푸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6번 문제, 뭐 5번, 7번에는 뭐 4번이죠. 너무 쉬웠어. 7번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괜찮고 이제 8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8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표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좀 관건이잖아요. 자, 이제 메모 잘 하셨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결합 에너지가 지금 작은 거고요. 이거 원자량도 작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수소가 나오니까는 이거 이제 태양과 관련 있는 걸 거 아니야? 그것도 좀 생각해 주는데 당장은 사실 풀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이게 언급이 있었나? 순간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헬륨이 결합 에너지 큰 거고요. 그다음 리튬은 헬륨보다 좀 작은 거잖아요, 맞죠? 원자량은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철이 지금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겠죠, 맞죠? 그리고 우라늄은 조금 결합 에너지가 철보다는 좀 작네요, 이렇게. 그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리튬 원자 핵들로 철 원자로 리튬 원자 핵들로 철 원자핵을 생성하는 자, 요거죠. 이렇게 융합보다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수소에서 이제 헬륨 이만큼이니까. 정답은 사실 1번 이렇게 이제 쉽게 고르시면 쉽게 꿀 막 이렇게 하고 풀면 되는데 약간 문과 학생들은 뭐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거기 태양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태양에서 수소 그다음 헬륨 그거만 좀 잘 봐주시면 괜찮았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여기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 철 얘기 나왔을 때 철보다 원자량이 큰 원자핵들로 자 그럼 철보다 원자량이 큰다는 거는 아무튼 이 정도겠죠. 여기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좀 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철보다 원자량이 큰 원자핵들로 우라늄 원자핵을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는 자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겠군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아마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출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방출은 발현이니까 그래서 흡열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잘 해주시고 4번 철은 원자들을 좀 가장 안정된 상태에 보유로 왜냐면 이제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다른 원자핵들로 철 원자핵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죠. 안정된 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읽으셨어야 되죠. 다른 원자핵들로 철 원자핵을 생성하는 거니까 그럼 가장 안정된 걸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발열 이렇게. 그 이제 선지를 좀 잘 읽으셨으면 되겠다. 사실 이제 답은 잘 찾으셨을 것 같고 요들의 어떤 문장 구조에서 고르는 연습이 좀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하나 더 풀면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 통합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주제 통합 이거 지금 하면 이 시간에 못해. 그래서 이제 거의 간단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좀 후식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고 시간 좀 맞춰야 돼가지고 2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가끔 이런 거 나오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분류 비교 대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9분짜리 이거 간단하게 풀고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4페이지. 그런 거 너무 어렵게 내고 쉬운 거는 너무 금방 풀리실 거예요.
지금 이건 좀 너무 쉽죠, 여러분? 노랄 때도 있고 전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잘 나는 아직 좀 헷갈리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제 웬만큼 익히셨을 거예요. 아 다음 주는 근데 제가 이제 지문을 지금 다 쭉 한번 봐놨는데 좀 이상하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지금 좀 이런 것도 좀 약간 이거 좀 약간 이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좀 이거 너무 이런 거 좀 무슨 이거 좀 억지로 좀 만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어거지 같은 문제가 좀 몇 개. 다음 월요일 날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그래도 한번 언짢게 한번 해보고요. 요건 또 너무 또 그냥 또 얼렁뚱땅해서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의상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왠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하나 더 봐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하나 더 풀어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원래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문학도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했는데 문학을 조금 더 친절하게 더 좀 해석을 더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조금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좀 학생들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을 오히려 좀 힘들어하고 독서를 오히려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독서를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윤석열이 그때 킬러 문학 없앤다고 하고서부터 독서가 조금 이제 좀 가라앉고 좀 문학을 좀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어떤 스타일이 지금 좀 독서는 좀 적당히 문학을 좀 꽈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시대인재 문제도 보면 모의고사 문제도 시대인재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쉬운 지문을 접하셨을 때는 그 어떤 거에 어떤 그 사고를 하시면 좋냐면 좀 자기가 글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작동을 딱딱딱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구나. 그럼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집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쉬운 거는 그게 잘 그려지는데 좀 안 읽히는 거는 막 잘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항상 쉬운 거 좀 풀으셨을 때는 맞아 내가 이 느낌으로 지금 이 글을 해석했지. 그럼 어려운 글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야지.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딱 양분이 돼가지고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관습적 기법이 하나 널리 하는 경우도 영화 역사에서 형식적 기법이 이러한 상반된 운명을 잘 보여준 것이 딥 포커스와 자 점프 컷이다 해가지고 이제 딱 분류가 돼서 아마 비교 대조로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연습해보는 거죠. 딥 포커스는 카메라에서 가까운 물체뿐 아니라 이렇게 되죠 역시. 근데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잘 보여 맞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물체까지 모두 초점이 맞게 촬영된 거다. 모두 초점이 맞게. 자, 이 기법으로 촬영한 영상은 근경과 원경을 모두 선명하게 보여주므로 자, 이렇게 어머함으로 역시 관객의 시선을 독점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지금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 숏 내의 모든 세부가 균등하게 재현되므로 맞죠? 어머함으로. 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주목하지 않은 채 전경을 바라볼 때 망막에 맺히는 장면과 가장 흡사한 장면이 구성된다. 자, 요거랑 흡사한 장면이다. 자, 이러한 장면은 현실의 시공간이 그대로 슬크림에 펼친 듯한 느낌을 관객에 준다. 쭉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딥 포커스. 근데 사실 이거 몇 번 저도 풀어본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도 좀 자가 복제가 좀 있어. 간슬기도 하다 보면 한 세 번 본 것 같아. 저는 한 4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다음 점프 컷은 숏과 숏을 자, 좀 글이 좀 단순했어요, 맞죠? 자연스럽게 이어져 연결하는 대신 자 이렇게 대신. 자, 감독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이렇게 여기 체크 잘 하셨을 거예요. 연결하는 편집 기법이다. 점프 컷으로 편집된 영상은 시간의 흐름이 대폭 생략.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용어에서 잘 이해해 주세요.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점프하니까 생략됐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다른 글 읽으실 때도 요 개념이 나오면 개념에서 자꾸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약간 집약되면서 문제 풀 때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느닷없이 바뀌기 때문에 동작의 이어짐이나 사건 전개가 그렇죠 부자연스럽고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가죠. 관객은 영화의 흐름에 몰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스크린 보는 장면이 사실은 감독에 의해 촬영은 끊임없이 의식하게 된다. 그렇죠?
아 맞다 이거 참 현실이 아니라 영화지 이렇게 계속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자, 딥 포커스와 점프 컷은 모두 기존의 영화가 관객을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사실에 반발하여 등장한 기법이다. 자 여기 모두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잖아요. 이 둘에. 또 다만 전자가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주관의 개입 없이 자 그대로 보여주려는 사실주의 경향의 소산이라면 후자는 감독의 주관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표현주의 경향의 소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야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됐겠죠. 자 딥 포커스로 찍은 영상은 어떤 단일한 관점을 해석될 수 없는 현실 자체의 모호성을 들으면서 관객의 능동적 해석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능동적 한편 하면서 이제 뭐 차이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자 감독의 주관성이 개입되네요. 자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현실과 영화 사이의 간격을 환기하며 그러한 환기를 통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면서 자 봐보세요. 자 뭐뭐 하면서 냉정한 성찰 그러니까 이거는 성찰 된다는데 이게 또 특징이잖아. 아 맞다 저거 참 영화였지. 근데 참 저러면 우리 현실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니까는 얘기지. 자 그거 잡아냈어야 되고요. 다 했네요. 자 좀만 힘드셔도 일단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딥 포커스는 잘 활용되지 않는 반면 잘 아는데 얘가 이제 많이 해요.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광고에 빈번히 활용된다. 더 속도감 있고 자극적인 영상을 원하는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 하나의 장면을 담긴 모두 세 분의 천천히 감상을 요구하는 딥 포커스는 외면당하고 짧은 숏들을 다양한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어오지는 흥행이 된 것이다. 오늘날의 어떤 특징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점프 컷은 관객의 성찰을 유도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무색할 정도로 관객의 시각적 쾌감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글이 약간 두 발씩 느낌으로 쭉 이렇게 가서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맞죠? 조금 좀 쉽게 읽혔을 뿐이지만 어떤 문제, 출제되는 부분들,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결 관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거 잘 활용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냥 요즘 우리 그냥 뭐 그냥 영상 틀어놓는 것도 요즘 유튜브 보면 뉴욕의 거리 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한강에 지금 6시 모습 다 그 지금 조회수가 계속 나올 때 있잖아요. 조금 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약간 예전이고 다시 이거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또 스타일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냥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뉴욕에 비 오는 거리 지금 라이브 해가지고 그걸 보면 그냥 사람들 걸어다니고 계속 찍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 홍대 거리 하면 계속 나오고 그냥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사실주의가 요즘 또 대세라 또 이쪽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정도는 또 예술 지문에는 좀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6번에는 3번 잘 체크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번에도 5번이죠. 이건 나중 얘기지. 시각적 쾌감. 그 다음에 28번 홍차를 왜 방해해? 맞죠?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9번에 적절한 거는 4번 이렇게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서 따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맞죠? 그래서 제대로 잘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았네요. 좀 잠깐 쉬다가 밥 먹으러 가죠, 여러분. 저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